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토크. 오늘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입니다. 네, 전용기입니다. 네. 꼭 구미시을이라고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갑이 아닙니다. 을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 맞았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100일. 강명구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벌써 100일이 지났네요. 우리 먼저 한동훈 대표께 취임 100일을 진심으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다음에 우리 여당의 당원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평가. 평가를 드릴까요? 뭐 잘한 거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그 민생 현안이었던 금투세 폐지 문제와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노력한 그 사실은 정말 평가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거기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워낙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취임 100일을 평가하자면 욕심을 너무 빨리 드러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보통 아직까지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당 대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턴스를 취하거든요. 네. 혹시나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이 조금 부담을 덜 가지게 하는 방법을 가질까, 그리고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은 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홍보할까. 보통 이런 정도의 역할이 여당의 대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는 조금 작게 보이더라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한동훈 대표는 되게 특이한 지점이 본인이 잘난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의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다음 권력을 위한 욕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내 갈등들이 아마 거기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여당의 대표를 너무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우리 강명구 의원님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아니었죠? 아닙니다. 지금 뭐 여당의 그 우리 지도부고 당 대표시기 때문에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할 만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민생 현안을 다뤘던 부분, 이게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 발표하자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도 이거 금투세 폐지 문제는 아마 곧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오늘은 100일을 맞이하는 우리 당 대표시니까요. 비판보다 축하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맞고, 당부의 말씀은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당정이 위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곳으로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오늘 기념일인데 축하의 말씀이 늦었네요.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뒤가 약간 바뀌었네요.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정이 금투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국회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여당이 프레임을 잘 잡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명세라고 불리면서 금투세를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늘 실용주의 정치를 표방하면서 가장 먼저 금투세에 대한 유해 입장을 밝히셨고, 금투세가 지금 현장에는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비치셨는데, 그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추진한 것처럼, 이것은 여야가 추진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쌌었는데, 이제는 민주당과 함께 정부 여당이 입을 맞춰서 이런 내용들을 풀어가는 데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100일 맞는 소회, 그리고 당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야 의정을 통해서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려야 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가 폭증하죠. 지금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올 겁니다.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네. 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 제시하고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간 얘기가 그래야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 파괴를 먼저 막으셔야죠. 국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정부가 잘하는 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가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래도 국정 운영을 하면서 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막아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만 한다 이런 비판을 듣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충분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도 사실 말씀하시면서 제때 풀지 않으면 그야말로 파국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때 풀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미 늦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총선 이전부터 의정 갈등 이거 정말로 정파적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다. 민생에 가장 깊이 관여돼 있는 게 그 의사와 환자의 관계인데 이런 부분 4월부터 풀자고 과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자는 부분 한동훈 대표도 과거에 비대위원장부터 여당의 대표까지 쭉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이걸 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크게 두 가지인데 의정 갈등 의료 공백 해소하고 그다음에 변화 쇄신에 의한 선제적 해결책 제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을 말씀하셨어요. 당정에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여러 경로로 많은 의견들을 물밑에서 듣고 계시고 경청하고 있고 심사숙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물밑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는 말 못하거든요.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령 대표께서 그 의료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의료 문제에 관해서도 당과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굉장히 물밑에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의료계 분들도 만나고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전용기 의원님 고민이 많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모든 행동, 행위 하나하나는 국민들께 평가를 받게끔 모두가 공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너무 물밑에서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실제 문제가 됐던 저희가 문제 삼는 발언들을 보면 응급실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실 한번 가보십시오. 뺑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현실 감각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 대통령실에 있던 참모진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참모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보고체계가 어떻게 됐길래 지금 응급실의 이 큰 현안들을 잘못 판단하고 계실까에 대한 부분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명구 의원님도 그런 부분은 정부는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자, 강명구 의원님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쇄신 발언에 반발해서 일종의 단체 행동에 나서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제를 요청했다. 좀 절제와 품격을 갖춰야 한다. 이 팩트가 맞습니까? 예,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행정가 그러니까 인적쇄신 얘기하시면서 일부 행정관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인적쇄신을 요구할 때에는 정책쇄신이나 국정쇄신 차원에서 인적쇄신을 얘기하면 뭐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수석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행정관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니까 아마 행정관들께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 단체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당정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왔던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라 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들이잖아요. 대통령님의 손발이고 또 대통령님의 얼굴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품격과 이 은행의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이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말씀 아니시겠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저도 여기에서 경험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일을 해본 친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정말 필사적으로 악착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그런 푸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속상한 마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물리적인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짜릿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품격 있게 자제하는 게 맞았다. 기강을 바로 세우신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설마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의원님? 설마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비서진들 그리고 행정관들이 단체 행동을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일각의 불만이 조금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예. 단체 행동까지 계획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설마 그랬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됐었고 그런 모의를 했어도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국가 최고 기관인 만큼 절제와 품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리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네. 자, 그리고 강명구 의원님. 저번 주부터 좀 이렇게 논의가 본격적으로 됐던 특별감찰관 도입 논의, 이게 뭐 이른바 일각에서는 이걸 뭐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뭐 표결에 붙이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이게 뭐 그럴 문제냐, 이게 대표 원내대표가 잘 수기를 하고 중진들이나 의원들 그 의견 모아서 이렇게 조용히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게 맞섰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전용기 의원님 계시니까 전용기 의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한동훈 대표께서 절차적 정당성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당내에 그 친윤이다, 용산에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말이 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에는 팩트가 없어요. 친윤 누가 그 용산 어디에서 반대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밭글이 돌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밭글 가지고 정치를 했습니까? 그 말이 안 되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 이게 원내 소관이고 원내에서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총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당연히 의총에서 동의를 구하고 총의를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 되는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원내대표에게 이만저만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도 있고 하니 대표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 이거를 주제 삼아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래 먼저 선제적으로 혁신의 방안으로 이걸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원내대표하고 그냥 물밑에서 상의하셔가지고 안건으로 붙였으면 되는데 너무 이걸 오픈해놓고 투표하자, 의총하자, 공개 토론하자. 불필요한 갈등이 나왔다. 불필요한 갈등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이 원내에 분란만 일으키는 꼴이 돼버렸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보야, 문제는 특검이야. 망신 주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특별감찰관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 제안했을 때 조금 미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이거를 찬성하시는지. 직접 한번 여쭤보시죠. 문제는 특검이 맞죠. 사실 특별감찰관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루지 못하고 수사권이 없고 지금 감찰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감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나와 있는 일들이고 규명해야 될 일이지 예방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예방편으로 우리가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여당 내에서 사실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면서 특별감찰반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건 저게 아닌데 왜 저것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바보야, 뭐 문제는 특검이야라고 했던 그런 워딩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싶은 겁니다. 사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께서도 그래도 여사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검을 말했을 때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오해와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획책으로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특검
반을 만드는 것으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 아닌가 보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감찰관을 할 때는 아니다. 이제는 특별검찰로서 이 부분을 문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 민주당을 상대로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협상할 것인가. 원내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당내에서 옳고 그름으로 이거를 당내 분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케이. 차라리 한동훈 대표께서 우리 이재명 대표 만나기로 하셨잖아요. 네네. 단판 지을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아까 그 초반부터 이렇게 뭐 원내대표와 의논을 하고 이랬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됐을 거다. 그 어떤 절차를 그렇게 쭉 해왔으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저는 이거죠. 예.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예. 출구 전략을 짤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를 공개 의총을 하자 투표로 가자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당내에 서로 간에 분란만 일으키고 문제를 더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출구 전략을 짤 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 면담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단판 지을 문제다. 이게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 돋보이기 위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후에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게 원내 리스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내에서 기본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당대표가 끌고 와가지고 원내를 이렇게 가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강명구 의원님. 네. 이르면 다음 달 초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이 출범할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실이 소규모 인사 단행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 높은 얘기인가요? 이거는 예. 앵커님 그 인사권이라는 거는 예.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당의 국회의원인 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좀 옳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얘기하면서 네. 5급 행정관, 3급 행정관, 비서관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좋지 않고 당정의 이 지지율도 떨어졌고 했기 때문에 뭔가 쇄신의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하신 거고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인사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좀 옳지 않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신 거는 맞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전용기 의원님한테는 다른 질문 드리려고. 네, 다른 질문 주십시오. 아까 이제 그 의정 갈등 뭐 타이밍 놓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한동훈 대표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향해서는 여야 의정 협의체 왜 참여 안 하냐 여기에 대한 입장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물으실 게 아니고 먼저 두 분 만나시면 더 빨리 해결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최고위 회의에서 빨리 만나자. 이번 주라도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내보내셨거든요. 네.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는 이렇게 정치적 구호로 소모될 내용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주말 일정을 다 비워놓고라도 한동훈 대표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만나자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한 만큼 한동훈 대표가 이에 대한 답을 얻고 싶으면 정말로 여야 그 대표들께서 만나서 푸는 방식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2차 회담이죠. 개최하자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행사장에서도 저번 주 안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 현안들도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든 그건 다음 문제이고 일단 중요한 현안들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용기 의원님, 이재명 대표 얘기 중에 입장 난처한 건 이해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의제가 중요할 텐데 2차 여야 대표회담 의제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테이블에 올린다, 안 올린다? 저희는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올릴 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비서실장들 간의 논의에서 이걸 무조건 빼야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만큼 민생 현안이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가 새롭게 논의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의정협의체 이것만이라도 구성을 해서 돌리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말씀처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연락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을 빨리 이루어내야 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고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강명구 의원님, 만약에 강명구 의원님은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이런 문제들 쟁점 사안들 요번 2차 대표회담 의제에 올리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 먼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특검을 의제로 올리고 안 올리고 민생을 위해서 지금 당 대표를 만나자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만나시기 전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운영위원회나 가방이나 우리 법사위나 이 의원님들께 먼저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를 좀 하셔라라고 먼저 좀 말씀 좀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의 안은 묵살시키면서 지금 그냥 단독으로 규칙 바꾸고 법 바꾸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거든요. 왜 독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 국민들께서 아시면 기절초풍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대화 안 하시고요. 그냥 마음대로 밀어붙이시거든요. 그런데 두 분께서 만나서 뭐 어떤 민생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이거부터 정말 먼저 묻고 싶고요.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드는데도요 수개월씩 걸리고요. 어떤 법안은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 논의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방망이 두드려 내보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상임위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히 이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익 집단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우리 부처의 공무원들 불러서 장단점이 뭐고를 신랄하게 토론하면서 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민생을 위해서 대화를 하자. 빨리 나와라.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여당과 대화하셔라라고 말씀 주셔야 된다. 자, 그럼 강명구 의원님 지금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른바 거야의 독주 이런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 개선된 다음에 상임위 차원에서 차근차근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이 여야 간 대화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방법론은 좀 달리해야 된다 본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대표 두 분께서 먼저 만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계속 도돌이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부터 의회 독주를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독주를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국회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싸우러 나오는 형태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이게 변해온 일들이거든요. 이것은 비단 22대 국회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쌓였던 오해가 있다든지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생긴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구 하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정부와 관련된 내용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 사안을 요구해 주시고 오히려 또 한동훈 대표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국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풀어자. 이 부분들을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 민주당이 풀 테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요구에서 정부가 그렇게 독주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사실 현실 정치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만나서 이런 것까지 결의한다면 저는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 독주가 더 문제다. 그러니까 같이 풀자. 어떻게 보세요? 강명구 의원. 어제 우리 전용기 의원님 함께 있었어요. 우리 국회 운영이 아니고 저녁 같이 드셨습니까? 국회 운영이 소위원회에 예산안 그러니까 부수 법안에 본회의 자동 부의되는 거 이거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냥 통과해 버렸고요. 올라오는 정인들
그다음에 올라오는 상정되는 모든 법안들 저희들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초선 의원으로서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자괴감을 느낍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은요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돌이표라는 게 전용기 언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권 쓸 때 일말에 뭐 여지를 두고 했습니까? 그냥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이다 하면서 그냥 써버리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서로의 오해가 생길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정말로 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신사협정이라도 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 보는 겁니다. 국민 앞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21대 22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권한 지 3년 차가 되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003님이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항상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민심을 얻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네요. 자,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지난 7월에 김건희 여사 전화를 받았고 당시 김 여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명구 의원님, 취임 100일인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제가 들어보니까요. 네. 허은하 대표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셨고 나이도 동갑이셨고 좀 친해 두 분께서 조금 친하셨던 모양이에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허은하 대표의 시부 상황을 당하셔가지고 조문을 못 가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 전화를 하면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원과 전원을 통해서 나온 이상한 그 뉴스였는데 저는 여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런 대화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뭐 그런 위로를 하러 전화해서 근데 그때 좀 그랬다. 자기 심정이 이런 얘기를 했다.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에 계신 영부인께서 하셨다는 이런 것을 깔고 간다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인력들은 충분히 있었을 테고 앞으로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한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2부속실 무용론이 이런 데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 역할과 책임 등을 담은 대통령 배우자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의원님? 그러니까 뭐 정치와 그 개인적인 문제는 좀 분리를 해야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할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정부 시스템을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것은 저는 어쩌면 당연한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개혁신당에 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강명구 의원님한테 두 가지.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법 개혁신당 추진하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다고 이제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기본적으로 법률로 이런 걸 의존해서 법을 만든다는 게 참으로 이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인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우리나라 헌정사 70년 동안 그동안 배우자 지위를 법부로 명문화하지 않았어요. 우리 유경수 여사도 그랬고 이희호 여사도 그랬고 김윤옥 여사, 이 김정수 여사도 다 활동을 그렇게 했거든요. 특히나 우리 김정숙 여사님 인도 정부에서 타지말 그 초청장 왜 받았습니까? 이게 법에 지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다 70년 동안 영부인의 역할에 대한 이 명문화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이게 굳이 이걸 명문화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부인의 지휘 활동은 벌써 지난 70년 동안 굳어져 온 일종의 역사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 황당한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죠. 그러나 규정치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우리 발생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안 끼는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막말로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너무 많이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디올백을 받는 것을 온 국민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직무 연관성 운운하면서 이 사람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상한 내용들을 퍼뜨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국민들께 오해를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저도 정말 10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네. 자, 북한군 러시아 파병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실도 북한군 10,000명, 11,000명 정도가 러시아 파병됐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자, 북한의 군사적 야합,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게 파병이면 우리가 예전에 월남전 파병도 해봤고 동티모르 파병도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우리 군복을 입고 그 파병을 내보내는 건데 이거는 러시아에서 군복을 받고 러시아 지휘를 받는 일종의 용병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군복을 받아서 지휘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북한 우리 군인들을 돈 주고 팔아먹었다는 얘기밖에 지금 저는 안 들고요. 총알바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사고를 친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밀착해서 군사적 어떤 이 파병을 그러니까 용병을 파병한 건데 네. 우리도 긴밀하게 그 우크라이나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당연한 얘기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소통해야 자유 된다. 서방 국가로서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단호히 대응해야 자, 되고 이런 소통해야 된다. 논리인데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하다 이런 워딩을 쓰긴 하는데 조금 될 수 있으면 끼어들지 말자. 어떤 건가요? 민주당 왜 입장은. 우리가 거기 개입을 해야 됩니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자살골 넣는다고 우리가 그 자살골에다가 동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세계는 모두가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그런 국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의 정의감으로 우리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금은 정의감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세계인들이 봤을 때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닥쳐올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를 판단하시고 대통령께서 올바른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잠깐 개입했다가 나중에 이후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명을 보내든 10명을 보내든 이것은 공식적인 성격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파병이라는 단어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군사적인 뭐 정보를 얻으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행위 자체 이런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용기 의원께 이런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윤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현대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고도의 미사일 기술, 그러니까 자기네 피로서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로서 또 이제 외화도 획득을 합니다. 플러스 고도의 미사일 기술을 얻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어떤 그 동북아에 훨씬 더 군사적인 위협이 됐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거를 그냥 개입 안 하는 게 능사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북한이 배워온다고 해서 우리도 사람 보내가지고 배워올 겁니까? 그러면 그 확전되는데 우리도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증을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 기술이야 당연히 우리가 더 우월하게 있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동맹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과 함께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우리의 군인을 보내서 우리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나중에 책임지는 역할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정보전을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사람을 소수 인원으로 보내서 이 정보는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보를 이렇게 대놓고 얻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조용히 동맹군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 피해가
전혀 없는 방식을 택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한다면 그런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 거지 대대적으로 우리도 가서 돕겠습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나중에 후폭풍들은 우리 국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이렇게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되냐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냐면 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중립 외교를 표방해왔습니다. 결국에는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건데 또 전쟁의 위기로 들어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한국도 참전한다라는 인식을 세계인들에게 줬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저는 그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전혀 이득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참 아직까지 참 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네, 이제 거기에 아니죠. 이제 개입이랄까 거기 가가지고 뭐 알아본달까 어느 관여 정도의 그렇죠. 수준인데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참 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개입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강명구 의원님 우리 전용기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세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님의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 북한군을 용병을 파병을 했어요. 이 파병을 3천 명도 아니고 한 10,000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에 갔어요. 그러면 러시아에 가서 용병을 파병해도 분명히 자금도 받을 거예요. 돈도 받을 거고 첨단 무기도 받을 거고 어떤 그 핵무기의 기술도 받았을 수도 있고 우리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 미칠 수 있는 모든 안을 우리는 상정하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 우리 안보의 수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그냥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단순 논리고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긴밀하게 군사적 지금 동맹 수준으로 지금 뭔가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강명구 의원님 얘기는 총뿌리가 한 여기까지 있었으면 목적까지 온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게 북한이 11월 중에 ICBM도 이제 발사한다 그러죠. 예. 풍계리 핵실험장도 이제 다시 준비를 마쳤다 그러죠. 오늘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첨단 기술, 무기 여러 가지 지금 핵심 기술들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분들을 그냥 방기하고 냅둔다? 저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상황을 들여다봐야죠. 그걸 그냥 내팽개치면 되겠어요?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저는 조금 더 세계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한 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러시아가 우리한테도 책임을 묻고 니네도 나중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여러 방식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다시는 이런 자살골을 넣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개입하고 있다고 참전하고 파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더군다나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한반도까지 가지고 올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용기 의원께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뭐 야당으로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국회 동의 없이 국군 파병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이 헌법 60조에 보면요. 아니 근데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이런 조짐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어떤 조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부 여당에서 정부에서 어떤 군에서 혹은 이게 지금 정책을 담당하는 정권 차원에서 국회 그 동의 없이 파병을 하려는 어떤 조짐을 포착했냐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사람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워딩. 그렇습니다. 사실 파병은 단순히 인원의 수보다 공식적인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이 단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부대 파병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군인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군인이 결국에는 그 현장에 가서 어떤 행동을 띄고 목적을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헌법 60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 동의 없이 마치 그 군인을 우리 대한민국 군인을 그 자리에 보내서 하는 행위 자체를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국회 동의 없이 국군 파병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저는 야당에서 이런저런 비판할 때 뭔가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술사가 닭목을 베고 닭 피의 맛을 보며 전쟁을 결정하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하겠다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하고 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제1야당의 대표의 말이 이게 과연 너무 허무맹랑한 망상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계엄 예비 업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부분을 보고 계엄 예비 업무다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앞뒤 맥락이 없어요. 황당무계하다. 그리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 말은. 그리고 국회 안에서 지금 규탄 대회를 하고 있어요. 안보 위협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가 용병을 지금 북한 군인을 용병 파병을 한 게 김정은 잘못이지 왜 이거를 우리가 조장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규탄 대회를 열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이 부분 규탄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김정은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100% 네. 비판할 대상은 김정은 정권입니다. 그 사람들이 네, 자살골 넣고 있는 거 저희는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세계적으로 고립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그 지금 유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개입해서 그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올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게 나중에 이 모든 위험들은 우리 국민들이 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려서 안 된다. 전용기 의원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정원이나 정보사 같은 데서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조용히 가면 되는데 왜 대통령께서 대대적으로 우리도 캐나다 대통령하고 통화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했으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이걸 알아보겠습니다라고 공언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국정원이 조용히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서 북한이 무엇을 배워오고 어떠한 도발 행위를 일삼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지고 오는 것은 잘할 일이죠. 칭찬할 일이죠. 그런데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 누가 정보 활동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합니까?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대대적 공언 선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와 북한군 간의 긴밀한 군사 밀착 관계로 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의 우리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는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자, 왜 짧게 하나만 나토랑 미국은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분명히 자국의 이익을 봤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날뛸 필요는 없다. 네.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제 민주당이 이제 11월 달에 그 1심 선고 뭐 15일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전을 본격화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 이제 벌이기로 했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게 검찰 개혁, 이재명 무죄 서명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전영김 여론전 동안 사법부 압박이다. 이런 비난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법원이 그런 여론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저희가 비판하는 부분은 검찰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거는 결국에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다고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비판을 한다면 저희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명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판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영향을 가지고 우리 법관들이 저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강명구 의원님은 이런 그 여론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이제 곧 이 그 14일 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고 또 15일 날이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나오는 날이고 15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11월 달은 아마 이 민주당이 점점 더 공세의 수위를 높일 거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런 그 프레임을 다 잡고 있거든요. 네. 지금 탄핵 프레임도 잡고 공천 개입 프레임도 잡았고 계엄령 프레임도 잡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수위 높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한 1분 이내씩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월에는 또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처리입니다. 거부권 행사 예상되는데 재표결. 자,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서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올 이슈들을 본다면 네. 충분히 저는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했기 때문에 특별감찰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우리 강명구 의원님,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물론 지금 당내 약간의 뭐 갈등 상황이 노정되긴 했지만 여당의 단일 대화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정 간의 위기고 그 계파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3, 4주 전에 우리가 이 특검 법안을 막아냈듯이 이 법은 정말 악의적인 법이고 그 민주당이 그 하지 말아야 될 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네. 양심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50초 남아서 딱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네. 15초, 20초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다음 달 대통령 탄핵 소추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용기 의원님.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률과 헌법의 위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발견된 부분들이 있는 건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법률적인 큰 하자가 있는지 봐야 되고 국민들 설득할 수 있는지 봐야 된다 하셨고, 강명구 의원님.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지만 네. 이분은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한 거 아니냐, 더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조국 당이 선도하고 민주당이 뒤따라가는 그림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